네, 수년째 국회에 묶여있는 과거사법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도 이 법의 통과를 기다리고 촉구했던 분들이 있죠. 국회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였던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입니다. 진실을 규명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걸까요? 또 앞으로의 과제는 뭘까요? 형제복지원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조영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죠? 저희 형제복지원 한종서나 최승우 씨들이 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네. 단식, 고공농성, 또 부산 주례동에서부터 서울까지 국도 대장정을 하는 등 정말 많은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 결실이 아마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명칭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이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법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일기 진화위가 있었습니다. 네. 진화위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항일 투쟁, 그리고 한국정쟁 전후에 있었던 민간 학살 사건 또는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국가보안법 등 많은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하자면 2기 진화인데요. 2기 진화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투쟁 인권 침해 사건에다가 특히 이번에는 이제 격리시설, 성감학원, 형제복지원, 서상 가처당 사건 등 많은 강제 격리, 강제 노동으로 피해를 받았던 이런 분들이 이번에 진상규명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또는 권위주의 시기의 인권 침해 사건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인권 침해 사건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진상을 규명해 보겠다 하는 그런 법이죠. 자, 그런데 그런 법인데 수년째 국회에서 이게 처리가 미뤄져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19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됐었고요. 20대에서 가까스럽게 되게 되었는데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게 과거사 법안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차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조항을 빼기로 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그 조항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민사소송법,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부에게 의무를 부과한다는 상징성, 그리고 이후에 예산 확보 같은 경우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기 진화의 결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3년 이상이 사실 소요됩니다. 또 입증을 해야 되고 선멸시효 같은 약간 법리적인 쟁점이 있어서 그걸 또다시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또다시 피해자들한테 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형제복지원 얘기를 좀 해보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 폐쇄될 때까지 대략 한 2만 명 이상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렇게 가서 강제 격리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음이라는 내부 자료에 의하면 513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폐결핵과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망자가 있었고 또 생존자들 증언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집단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했었고 또 시신마저도 여러 가지 해부용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박인근이라고 하는 원장에 대한 처벌들은 굉장히 미흡하게 끝냈었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아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서 격리시켰던 겁니까? 당시에 내무부 훈령 413조에 의하면은, 13호에 의하면은 일정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 또는 껌을 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구가 명백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을 강제 격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었어요. 유랑자들? 일정이 불안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 갔다가 놀고 있는 아이들, 귀가하는 아이들,
또는 부산역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무작위적으로 격리되어 있었고요. 사실 이분들은 불황아가 아니었었고요. 예. 설령 불황아를 하더라도 당시에 그 410호라고 하는 게 상위법인 생활보호법이랄지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 이미 없이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네. 위헌위법한 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진실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에 관한 일정한 좀 진상조사를 통해서 네. 특별법 공고를 한 바 있고요. 또 부산시에서도 최근 용역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실태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피해 조사를 한다랄지 피해 배상을 한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이 과거사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이 좀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잡혀갔는지 또 누구에 잡혀갔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어떠한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 예. 그리고 이분들이 과연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받아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조사되어지고 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들도 아마 그런 진실 규명을 가장 바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무 배보상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럼 이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기 조사 과정에서 결정으로 이제 진상규명 결정이 난 분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사소송이라는 게 이제 주장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법리적으로 이제 소멸시효라고 하는 좀 법리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시간이 또다시 소요된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진실 규명해야 되고 배보상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자 그러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검찰이 작년인가요? 비상상고 신청해가지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다행히 그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공고를 했고 그래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습니다. 네. 비상상고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기소된 내용 중에서 폭처법 위반, 특수감금죄 부분들이 대구 고등법원과 대법원 간의 여러 가지 좀 갈등 상황에서 결국은 무죄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이나 또 과거사 진상위원회에서 판단한 것들이 하면은 특수 감금 부분들에 모치가 되는 410호가 당시의 생활보호법이랄지 또는 아동복지법 이런 부분들에서 이연인 거기서 이인받지 않고서 예. 의무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격리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상상고를 통해서 특수 감금죄 부분들에 대해서만 아마 저희들로서는 아마 유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 법이 통과돼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면 그 원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처벌도 가능합니까? 그러나 지금 박인근 원장이 몇 년 전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처벌하거나 실익이 없네요. 다른 절차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뭐 재산 몰수랄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이미 그 사회복지법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과거사법이 통과가 되면 첫걸음을 일단 떼는 셈인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단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지만 5.18 특별법과 같이 배상에 관련 특별법이 마련되어져서 이분들이 민사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간이한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대한 법률과 같이 과거사 현안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과거에 국가에서 자행됐던 그러한 불법 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자리를 제대로 그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절차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영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